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차를 구매했겠냐고요. 사장님 같으면. 여러 가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본 게 없잖아요. 고객님, 이거는 처음에 판매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리비도 좀 많이 예상을 했어요. 한 800 정도. 그래갖고 이 차는 좀 추천을 안 드린다. 당연히 안 좋은 거를 고객님한테 고지를 드렸고, 저도 인지를 했고, 저도 팔고 싶지 않았지만은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감사합니다. 차나도입니다. 예, 이시안 대표님 되세요? 직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이거 대표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겠고, 차를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갖고, 직원하고 내가 얘기하다가 이게 싸움 날 것 같아갖고,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요. 그리고 전화 좀 한번 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때 얼굴은 뵀는데. 지금 해외 나가 있으셔서 들어오는 대로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할게요. 저도 내일 해외 나가거든요. 저도 그 30일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차를 며칠 전에 마세라티를 샀어요. 사갖고 차에 문제가 있나 이제 가잖아요. 확인해보러. 갔더니 그래서 엔진이 이제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동생도 여기 에서 라고 법인 크게 1급 공업사를 해요. 직원 20명 데리고. 근데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엔진 여기 뭐 흐르고 왔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갈게 되면 7, 800이 나온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것저것 봐야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차 한 사람이 엔진 오일은 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아는데 이제 당진에 1급 뭐 이런 공업사 이제 해외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엔진 오일을 갈면서 나사도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도 다 조이고 하고 다른 것도 갈았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미션 오일, 사륜 구동 오일, 구동 배프 교환. 이게 왜냐면 브레이크 이거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 있다고. 이 자체가 지금 바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센터 들어가면 450에서 500 정도 나온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동생한테는 센터는 안 들어갔으니까 최하 30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차를 구매했겠냐고요. 사장님 같으면. 지금 차 산지 며칠 안 됐고 탄 적도 없는데 당연히 소모품이니까 타다가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무 얘기도 없고 그 엔진 오일만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디스크하고 미션 오일하고 사륜구동하고 구동배표 교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됐고 지금 바로 갈아야지 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차도 지금 갖고 와서 제가 해외 나갔다 오고 내일 해외 나가지만 타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 키로수 보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왜 하고 이런 거는 왜 보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저한테 공시를 정확히 안 한 거예요. 당연히 중고차니까 타다가 문제가 있고 갈아야 되면 우리가 가는 게 맞죠. 당연히 소모품이니까. 근데 그냥 애초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 내가 갖고 와서 탔겠냐고. 다른 차들 사죠. 지금 이걸 한 달 탄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우리 때 판매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때 차를 검사하러 갔을 때 얘기를 했어야지. 그게 검사하는 데서. 그래놓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이 차는 마세라티 지점장이 탔던 차라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고 괜찮았고 인천인데 수원까지 가갖고 내가 동생 아는 데도 있는데 노력하시는 거 보고 고생해갖고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같았으면 그걸 샀겠냐고요. 이시안 대표님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언제쯤 오시는데요? 저도 30일 나오거든요. 다음 주 뭐 화요일 날쯤에 오시니까요. 확인해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차나두입니다. 예. 제가 좀 확인이 늦어가지고, 고객님 소모품을 지금 가셔는 게 비용이 많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소모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드렸잖아요. 소모품이라는 거는 당연히 중고차잖아요. 내가 타다가 이게 잘못되면 당연히 갈아야죠. 소모품이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게 그때 이제 차를 뜨러 갔을 때 아는 데를 가잖아요. 네.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를 떴는데 엔진 쪽하고 기름이 좀 흐르는데요.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거는 차가 비싸지만 이 단가가 많이 되는 차잖아요. 저는 어차피 안 타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집사람 타고 그냥 다시 차나도 팔고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네. 저희 차도 그게 그냥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반떼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고치려면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 1년 정도는 상관이 없다 얘기를 네.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1년 있다가 800 들어가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도 거기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사가 빠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 얘기를 하고 엔진 쪽이나 뭐나 이걸 지금 갈아야 된다. 그럼 얘기를 해줬으면 그것도 돈 300이라는데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데 가면 한 두세 달 더 타도 돼도 갈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일도 조금 남으면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몇 개월이든 타다가 갈아야 상황이면 몰라도 이게
그게 바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사겠냐고 다른 거를 샀죠. 차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날 엔진 오일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엔진 오일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엔진 오일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엔진 오일하고 한 가지를 갈았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고 제가 그저께 들어왔어요. 서울에를.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를 내가 구독 그거라 보고 인천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차 해주로. 얼굴도 받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차가 아니래도 저는 차를 사러 갔으니까 다른 차를 제가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 지나간 사람 뭐라 그랬냐면 정확해요. 이 차를 마사르치 지름제 사갖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고객님 그럼 차를 더불어 갔을 때 제가 말씀 한번 선생님.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누유나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년 정도는 더 타도 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는 분마다 좀 다른데 거기서 봐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1년이라는 게 이게 딱 1년 뒤에 나빠진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예상이 조금 빗나갔던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이런 거는 몇 달 타다 갈면 모르겠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소모품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 네네. 잘하셨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이거 지금 당장 갈아야 되는데 돈 300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 차를 사겠어요? 그날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거는요 그때는 아마 갈았어야 되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있다 전화를 드렸잖아요. 엔진 네. 오일 갈아야 된다 갖고 3일 만인가 엔진 오일 갈러 가면서 네. 거기서 얘기를 했다가 나서 다 빠지고 이거 네. 갈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고객님 저희는 소모품을 갈아야 될 거를 팔기 위해서 안 갈아도 된다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고객님이 가신 데서는 갈아라고 추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갈아라 고객님께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네네. 자체가 갈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지금 엔진 그것 때문에 사고 나고 그래서 집사한테 타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한 달도 아니에요. 3일 만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은 안 오른다고. 고객님 절대 파는 안으로 굽지 않고요. 또 다른 데 이거예요. 가보시면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지금 갈아야 된다고 한 데 말고 또 다른 데를 가면 또 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동생이 공업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니까 다른 데 갔더니 얘기가 나오길래 다른 데는 당연히 몇 개월 더 타도 되지만 자기들 영업이니까 가르라고 하잖아요.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이제 오일은 갈고 타시라고 안내를 받고 오일을 가르러 갔어요. 그랬더니 오일을 갈아주시고 정비소 사장님께서 얘를 시운전을 해보셨어요. 동네를 네. 한 바퀴를 돌고 딱 오시더니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세라티 딜러분은 정비소에 가면은 이 정도 됐으니까 가르라고 한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브레이크에서 패드에서 소리도 탁탁탁탁 나고 이게 네. 지금 갈아야지 된다. 바로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갈아야져야지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제 남편은 그렇게 되는 거를 말씀도 안 했냐. 저는 그거예요. 차나도 쪽에서도 중고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팔 때는 어느 정도 얘를 점검을 한 다음에 파셨어야지 되는데 그 정도의 점검도 안 하고 파셨다는 거는 잠시만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일 만이에요. 3일이고 아니, 지점장 거라고. 고객님 저희가 예, 예. 얘기 안 드린 게 뭐 있어요. 누유가 있는데 누유 안 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뭐 1년 정도 뒤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딱 정해놓고 12개월 뒤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그러면 이거 지금 한 달 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했지. 만약에 이거 지금 그게 이거를 차를 문제가 된 건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내일 8만원 주고 여기서 찍어보면 돼요. 네. 정비소 가서 내일 찍기로 했으니까 찍어보면 네. 뭐 문제가 나올 거고 왜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매입을 했나. 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란 그 저희가 말씀을 하는 매입한 거예요. 차가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알선 판매를 한 거고요. 저희가 공업사 가서 띄우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예요. 그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갔는데 네. 여기서는 이거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못 나사도- 봤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사가 풀리고 뭐고 그건 그분 얘기잖아요. 그분 주장이고. 그건 주정이 아니고 그걸 했다니까요. 동생 그러니까 무슨 가게에 나사가 어떻게 풀려 넣었다니까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 동생 가게에 넣었다니까요. 이거 지금 갈아야 된다고 완전히 이거 못 네. 한다고 차. 그러니까 내일 일단 이거 떠보고 찍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선생님. 찍어보고 연락을 주시면 되지. 지금 그게 예. 뭐 1년 뒤에 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체크등 들어왔고 1년은 탈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고객님 저희는 속여서 안 팔아요. 저희도 안 팔면 안 팔았지. 뭐 마사레트 판다고 몇백만 원 벌고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괜히 문제 생기면 머리 아프고 저도 고객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희 믿고 오셨는데 그리고 자꾸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고 아는데 같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희 정비센터고 저희가 안 좋은 차를 안 팔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내일 찍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예.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데 예, 내일 뭐- 자꾸 이제 저 뭐라 가시니까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해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아는 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애초부터 저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제대로 설명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 소모품은 당연히 교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일단 떠보고 네. 내가 선생님께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집이 어디세요? 인천에 있거든요. 수원 쪽 한번 오실 일은 없으세요? 외국에 제가 거의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내일 한번 예, 내일 뛰어보시고 하고 연락을 연락 드린 한번 게 주세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네네. 성질을 내는 게 아니고 너무 고객님도 제 오해 안 하셨으면 입장에도 좋겠어요. 근데 네. 제 입장은 저희 차를 팔았잖아요. 네. 팔 때 그거를 이제 꼼꼼히 확인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2,000원 왜 안 했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거든요. 저희 정말 꼼꼼하게 하고 제가 근데 교육을 거기서 엄청 차를 철저히 떠보러 시키는데 가는- 실망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 실망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일부러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남들 위해서 네. 좋은 일 하시는데.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일 떠보고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떠보고 전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여보세요? 네, 주말에 연락드리려다가 쉬실 것 같아갖고 이게 지금 너무 허수음이 나와갖고 이거를 팔 차가 아닌데 이 자체는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엔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뉴스는 시작을 된 건 맞아요. 그건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건 이제 사기지만 얘기를 저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썸머 스타트를 바로 갈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타이어 자체도 지금 다 갈아야 되고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일 하시니까 좋은 뜻을 해서 이제 간 건데 그게 쟤인데 뭐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사장님 차 가져가시라면 가져가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차 자체가 비싼 거지만 이거는 단가가 많이 되는 차잖아요. 들어갈 돈은 많고 제 차 맡긴 것도 다른 데 더 받아요. 저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알았어요 하고 이제 만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차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안 아니, 돼요. 고객님, 예. 자꾸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소모품이든 뭐든 네. 그때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진 부분은 거기서 뭐 1년 정도는 상관없다. 아니 그럼 난 1등 타고 버리든 뭘 하든 내가 팔든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본 게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지금 이 차를 뭘 가져가서 제대로 판 안 게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뭘 안 봤는데요? 누유를 안 봤어요? 아니면 뭐 소모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모품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면서요, 저희 직원분이. 어떤 말을 해요 저한테? 엔진 오일이랑 다 가셔야 된다. 엔진 오일이요? 그걸 갈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고객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이어는 당연히 소모가 돼 있고 당연히 그거 하셔야죠. 새 차를 사셨는데 뭐 타이어가 없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좀 맞춰서 얘기하세요 서로. 아니요, 고객님 저도 기분 거기서 나빠요. 얘기를 지금 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아니 차도 제가 거기 팔 때도 다른 데 가면 더 받아요. 다른 데서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는데 그럼 다른 데 가셔서 파셨어도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한테 꼭 팔아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랑 뭐 차이가 뭐 20만 원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3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애인이 중고차니까 네.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소모품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이거를 다 갈았어야 될 부분이었으면 이걸 했겠냐고. 왜냐면 내가 무조건 이 차만 사겠다 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를 8가지를 봤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그거 다 갈아야 되는 부분부터 고객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유가 있고 이거 나중에 수리비 800만 원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왜 숨기고 말씀을 안 드릴까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져가시라니까요 사장님. 그럼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20일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으면 이게 몇백이 들어가겠으면 제가 그 차를 사겠냐고요. 다른 차를 아니 샀죠. 고객님 거기서. 냉정하게요. 몇백이 들고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있는 거 싹 다 갈아도 100만 원이라면서요. 저희 쪽 견적이. 고객님 400 얼마 받으셨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때 하셨고 그게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그럼 보태드리겠다. 제가 보태드리겠다고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장님. 네. 그 문제 때문에. 네, 저도 네. 안 해드리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서로 좋게 하려고 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차 자체의 네. 내용을. 아니 근데 말씀하실 그러니까 때마다 이게 너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고객님. 저도 너무 스트레스 네. 받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가갖고 아는 데도 있는데 제가 네. 왜 거기까지 가갖고 이 고생을 하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솔직하게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안 팔면 안 팔았지 속여서 팔지 마라. 그리고 정말 있는 거 다 그대로 말씀드려라. 제가 뭐 속였다는 게 아니고 네. 저도 뭐 구독자고 뭐 이러기 때문에 성질나고 이게 아니고 네. 그 차를 봤을 때 네. 엔진 오일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네. 엔진 오일하고 하나는 갈았어요. 근데 네. 타이어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신경 쓰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고 집사람인지 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맞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오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누유도 800만 원 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예, 고객님 예. 말대로 왜 다른 거 말씀 안 드리냐. 다 드렸대요. 저희 직원 말로는.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아, 제가 나 무조건 진짜. 고객님 말만 믿을 수도 없고 저희 직원 네. 말만 믿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0만 원을 제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네. 고정되면 고치겠다고.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얘기해갖고 고쳐야 된다면 제가 그거를 했겠냐고요. 안 했어요. 사장님 다른 차도 맞지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엔진 오일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누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 문제예요. 나머지를 저희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도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제가 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사장님. 네. 예. 저는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저도 이제 기분 나쁜 게 저희 직원들도 믿어요.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해라. 차 한 대 안 팔아도 된다. 우리를 믿고 와주는 고객들인데 실망을 최대한 주지 말고 중고차라는 게 고장이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되고 대신에 있는 그대로 안 좋은 차를 좋다고 팔지는 마라. 저는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저도 중고차를 고객님께서 예. 얼마나 이렇게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는 리프트 다 띄우고 시운전 해보고 하는 게 그냥 최대한 안 좋은 차를 걸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예, 그건- 직원도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조건 직원 말을 믿는 건 아닌데 사실대로 얘기해라. 뭐 소모품 이런 거 말씀 안 드렸냐. 그거는 진짜 말 안 했어, 사장님. 네. 그거는 했으면 내가 이렇게 열이 나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 직원이 실수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직원이 모든 차에 대한 소품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려고 리프트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고지들이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네. 이분이 그거 모르라로 그분이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달을 왜 그 사람한테 안 했냐 이거예요. 이 직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또 했어야 되는 그러면은 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썸머 스타트랑 그때 이제 소모품까지 견적 받으신 게 저희 예. 쪽에서는 한 110 얼마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술에서 타시면은 고객님이 제일 좋은 거니까 소모품 비용까지 감안해서 제가 딱 50 지원해드릴게요. 사장님 썸머라이트만 50이에요. 네. 그냥 80만 원 해주시고요. 제가 나머지 다 알아서 고치고 거기다 팔든 자, 그럼 맞잖아요. 고객님 제가 딱 70만 원 지원해드릴게요. 예, 그냥 70. 그렇게 남자답게 그렇게 하고 예. 맛있다. 저도 뭐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너무 그렇게 화가 하시죠. 나갖고 예.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를 해요. 그렇게 하시고 예. 제가 내일 출근해서 정리해서 그러면은 제가 내일 연락을 드릴게요. 내일 또 아침에 또 외국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해갖고 그냥 보내주시고 마무리 짓고요. 제거를 받아갖고 이렇게 대리 판매식인가?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저희는 대리가 알선 판매라고 하는데 그럴 예, 때 더 그럼 꼼꼼하게 봐요. 왜냐면 저희가 차 컨디션을 모르기 그런데 때문에. 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참. 그리고 이해가 안 저희가 돼갖고. 정말 고객님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예. 안 팔면 안 팔았지. 그러니까 저도 믿고 갔지요. 네. 당연히 하시는 일도 알고 당연히 네. 그렇죠. 기분 나쁘셨으면 이해하시고요. 제 입장도 아닙니다. 좀 저는 예. 속상해서 그래요. 다른 건 괜찮은데 뭐 고장나고 이러면은 중고라는 예. 게 아무리 잘 봐드려도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면 되고 아니야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외국 가시니까 예, 저희 집사람- 담당자가 사모님이랑 통화해서 예, 예. 마무리 잘 지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선생님. 해서 예, 예.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하도입니다. 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남편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네.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요청을 드린 건데 아니요. 저희는 지원 받지 않겠습니다. 안 받고 그냥 제가 다시 딜러분께도 제가 메시지 했듯이 매도하려고 해요. 고객님 이거는 저희가 네. 처음에 판매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제가 있다고 언제 말씀을 하셨나요? 그거 그거를? 인지하고 구매하셨잖아요, 고객님. 그런가요, 수리비도 800만 원 정도 나올 게 예상된다. 그리고 다른 차량을 추천드렸음에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타겠다고 하셔서 구입을 해가신 거잖아요. 왜 말씀이 자꾸 달라지세요? 통화할 때마다 옆에 있어서 듣기는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저희가요? 어떤 말씀이 달라질까요, 제가? 다른 차를 뭐를 추천을 해주셨었나요? 고객님 저희한테? 그날 차 한 대만 보신 건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갔고 몇 개를 뽑아서 이거는 사고 차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 차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른 차를 8가지를 봤으니까 저희가 산 거예요. 다른 차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도 없고 몇 개 중에 그게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했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보험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정비소로 간 거잖아요. 떠본다고. 정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차 뭐 문제 있는 차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고 고객님 수리비가 8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아니요.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고칠 때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800만 원이라 그랬지. 지금 당장 그걸 800만 원 주고 고쳐야지 되는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 말씀 들으세요. 그분 분명히 말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누수가 조금씩 있다고. 누수가 네. 펑펑 있는 것도 아니고 차마다 이 정도는 늘 있는 거다. 그럼 어느 정도나 탈 수 있냐? 1년도 못 타냐? 남편이 물어봤을 때 그 정도는
탄다. 이게 1년 후에 고장 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년 정도 더 타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고친다는 얘기였지, 문제가 있는 차를 가지고 와서 당장 800만 원을 줘서 고쳐야지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라고 했다면 저희 안 샀죠, 그거를. 고객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썸머 스타트가 고장났다고 안내를 받았고, 저희가 안내드렸던 수리비랑 전혀 상관없는 부품이 문제가 생겨서 그냥 남편분하고 통화했고, 그거는 요게 이 정도 견적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수리비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800만 원과 상관없는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안내했던 그 고장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수리비를 지원 드리려고 네네. 하니까 저는 차를 파실 때 네. 어떻게 기본적인 점검도 안 하고 파셨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게. 고객님,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점검을 안 했다는 게요. 리프트 같이 띄워드리고, 이거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수리비도 이 정도 예상된다, 그런 걸 다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저희가 그냥 차 줬습니다, 그냥 수리할 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고객님. 그리고 분명히요, 그 딜러분 그랬어요. 타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라.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열흘도 안 돼갖고, 그래서 분명히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고객님,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는요, 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패드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해도, 고객님, 소모품이에요. 아무리 소모품이 아니고 아무리 소모품입니다, 고객님. 소모품이라도 당장 갈아야지 되는 차를 파시는 게 어디냐고요, 지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썸머 스타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소모품도 섭섭하다고 말씀드려서 그럼 소모품까지 비용을 보태서 그럼 저희가 부담을 70만 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견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저희 쪽에서는 다 갈아도 100만 원 말씀드렸고, 거기서 견적 받은 건 400 정도 나왔다고 제가 들어서. 아니요, 250에서 300이었어요. 400 250에서 아니었어요. 300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보다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견적 받은 대로 교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러면 소모품까지도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저희도 충분히 안내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한 거고, 저희도 수리를 하시면 수리 내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님. 저희가 그냥 무작정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기분 나쁘신지 모르겠고, 견적서가 있어야 저희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네? 조금 더 알아볼게요. 남편이 내일 모레 다시 해외에서 오는데 다시 얘기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차나두입니다. 예, 견적서 예, 예. 보내주신 게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어떤 게요? 일단은 이렇게 다 예.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수리하는 곳마다 공인비를 10만 원씩 붙일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장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저도 에서 뽑은 이게 가격 차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제 동생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견적서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견적서라고, 여기 이러면 당연히 여기 가서 고쳐야지,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대요, 이 자체가요. 그러면 여기서 교체를 하시죠, 예. 고객님.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는 가격이 맞으면. 유명한데 수입차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 거는 정품이 아닌데 이 가격인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하시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예. 그런 의미가 없고요. 저희는 견적을 물어보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견적이 잘못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견적서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고객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썸머 스탯이 나갔고 금액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저런 거 소모품이 있었으니까 난 그런 거 못 들었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적당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예. 건데, 그러면 보세요. 후디스크 후패드 같은 경우에 고객님 새 차를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다 해드립니까? 그것만이라도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차 당장 팔 고치는데. 거예요. 안 사가신다며요. 네. 그럼 나는 거기 수원 가갖고 여기서 차나두에서 샀는데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장님. 파는 데를 팔 거니까요. 헤이딜러에 한번 올려보시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올렸어요, 사장님. 이거 다 하고 저거 일단 썸머 스타트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리고 좀 이거는- 알아봐 주세요. 차 좀 이거는 거기 사장님이 너무 뭐 과도한 요구세요, 고객님. 어떤 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지금 썸머 스텝, 드라이브 벨트, 텐션 세트, 아이들링 베어링 뭐가 가져가자는 거예요, 사장님? 전체적으로 견적서를 낸 게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모르는 척 하기 싫고 이렇게 해서 뭐 해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얘기 끝났잖아요, 사장님. 네. 저랑. 일단 예. 고객님이랑 말씀이 달라요. 왜냐면 썸머 스탯이 그때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고. 50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난 썸머 스타트만 갈고 차를 팔 거라니까. 이거 사장님이 그 주의 많잖아요. 사장님 안 살 거면 그거 좀 알아봐 달라니까요. 차 바로 팔 거라니까요. 그냥 그거 안 뜨면 제가 안 갈아요. 저는 어차피 차 팔 거니까 네. 그냥 해주세요. 그래갖고 목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하면 내가 뭐 사장한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차 좀 알아봐 주세요. 팔 거니까 바로요. 제가 얘기. 썸머 스탯은 일단 그러면 저희가 갈아 드릴게요. 그거 갈고 하실 거라면
하신다면서요. 다른 거는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맞죠? 차를 파셔도 드라이브 벨트, 아이디얼링 베어링, 텐션 센트, 후디스크, 후패드가 달아져 있다고 그걸로 감가하는 데는 없어요. 절대 그걸로 감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파시려고 해도 이걸로 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요구하실 이유도 없으시고요. 그대로 파셔도 돼요. 썸머 스탯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70의 얘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뭐 자꾸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사장님. 70이라는 것도 고객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해서 해드리겠다고 한 건데 20만 원 차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이게 50이니까. 2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고객님. 남자답게 둘이 얘기 끝난 얘기를 또 왜 이 얘기를 아니, 또 처음부터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사장님. 사장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사장님, 배포가. 그렇잖아요. 다 얘기 다 끝났는데, 왜, 난 집사람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왜 다 끝난 얘기를 왜 가져가냐, 뭐하냐, 뭐하러 하냐. 딴 데 팔면 되지. 거기서 안 받을 수도 있고, 얘기하지 말라고 집사람한테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싸우고, 저도 머리 아파요, 사장님. 제가 일단 그러면 견적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제가 내일 오전 정으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나도 이창일 과장입니다. 자, 일단은 마세라티를 저희가 판매했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마세라티 일은 한 3개월 전의 일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했던 이창일 과장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세라티를 판매했을 때 차에 문제가 좀 있었나요? 네, 문제가 좀 있었고 수리비도 좀 많이 예상을 했어요. 한 800 정도. 그래갖고 이 차는 좀 추천을 안 드린다 얘기를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다음 차량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수리비 쪽으로 1년만 타다가 파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 차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의 수리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걸 인지했고 그거를 말씀드렸고 고객님도 인지를 하셨던 부분이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차가 몇 대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저렴했던 차인 건가요? 제일 저렴했습니다. 그럼 제일 저렴했는데 다른 걸 팔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팔았어요? 고객님께서 이제 금액을 3천 이상, 4천 이상 쓰길 좀 원하지 않으셨고 2,500만 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보고 오셨어요. 근데 다른 차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니까 3천 초중반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차로 그냥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가 800만 원, 90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겠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님이 수리비를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당장 타는 거 문제 안 되니까 지금 이걸로 구입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쪽의 업체에서 추후 수리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자기 친한 동생분이 공업사를 크게 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리비를 친한 동생이 공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왕 싼 거 사서 수리를 할 생각으로 타겠다라고 하셨다는 거네요. 네네네. 마세라티를 판매하면서 차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럼 그 차를 안 팔 수도 있었고 또한 소모품적인 부분도 고지를 정확하게 못 들으셨다. 고지를 들었으면 나는 이 차를 안 샀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고객님께 소모품적인 건 무조건 교환하셔야 된다. 엔진 오일이든 브레이크 오일이든 타이어든 교환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고지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고지를 했다는 말씀이죠. 대표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리비가 800 정도 나오는데 당연히 안 좋은 거를 고객님한테 고지를 드렸고 저도 인지를 했고 저도 팔고 싶지 않았지만은 고객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고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얘기를 드렸더니 고객님께서는 이제 아시는 공업사가 있다, 수리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차를 수리 안 하고 1년 정도 탈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뭐 1년 정도는 탈 수 있는데 언제 고장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1년이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 하면서 이제 수리비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그 판매 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정확하게 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솔직히 안 팔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고객님께서 충분히 본인이 괜찮다고 하셨고 친한 동생이 공업사를 크게 하고 수리비에 괜찮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판매를 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객님을 믿고 판매를 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께서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저렴한 차를 보셨고 분명히 그 차가 다른 차보다 꽤 많이 저렴했던 이유는 차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고 저희가 속여서 판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속여서 팔 생각이 없고 충분히 고지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점점 중고차 판매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판매권에 있어서 고객님과 모든 대화를 적어도 계약서 쓸 때는 녹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기억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정말 안 했을 수도 있고, 고객님이 들었지만 못 들었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럼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 쓸 때는 저희 차나도에서는 모든 녹취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보관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속여서 팔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차나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고객님들도 이번 마세라티 같은 건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비를 다 이제 책임을 진다고 하셨고, 그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렸음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고객님들도 이 차나도라는 네임들을 믿고 오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근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안 좋은 차는 팔지 맙시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고객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웬만하면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가서 문제가 있으면 알겠다고 하셨어도 분명히 기분 나쁘실 수 있거든요. 대신 앞으로 끝까지는 책임을 집시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제가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어요. 기부스 푼지 한 일주일 됐는데 짝다리를 짚고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릎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의 마세라티 차량이 지금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닌데 앞전 영상에서 고객님께서 사셨던 마세라티 차입니다. 근데 이게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입한 딜러랑 통화를 해서 제가 차를 들고 왔어요. 다행히 그 매입한 딜러도 저희 구독자분이더라고요. 영상 봤다. 근데 그게 이 차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좀 돼서 이게 이 차를 들고 왔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소모품이 다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뭐 이런 거 얘기하셨던 거 5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도 한번 보일게요. 타이어도 엄청 많이 남은 거 아니지만 30% 남아 있어요. 30%면 구매해서 얼마나 타신지 모르겠는데 3-4천 킬로는 그냥 탑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번 보실게요. 뒤에는 진짜 많이 남아 있어요. 보시면 홈이 보이실 거예요. 뒤에는 약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디스크 패드, 그 다음에 라이닝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차가 원래 수리비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영상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런 댓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그 차를 안 팔면 됐지 않냐, 이런 댓글이랑, 또 하나는 그런 차를 왜 광고를 하고 올려놓냐, 이런 말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저희 차나도 홈페이지에 중고차가 4만 대 올라갑니다.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모든 수원이나 안산, 용인 지역의 매물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를 구매하실 때 딱 한 대만 보고 사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저희가 특히 한 대만 보고 차를 구매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차라는 거는, 특히 중고차는 상태가 천차만별인 차가 많아요. 비슷한 가격대라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의 차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 2대에서 3대는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거를 미리 걸러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차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안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보다 시세가 1,000만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리해서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시세가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자가 정비가 가능하신 분이나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싼 차를 선호하십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품대나 이런 비용은 당연히 들겠지만 본인의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수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시세가 다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2,3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3,500의 마세라티가 평균 시세란 말이에요.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수가.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중고차입니다. 3,500짜리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상태는 훨씬 좋고 당장 수리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3,500짜리 차량도 고장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3,500짜리를 사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 작게 들어가서 2,300은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차가 한 3,700-800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2,300에 사서 수리를 다 해서 1,000만 원에 다 했다 칠게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그러면 이 차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3,300에 사는 겁니다. 그래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사는 거죠. 수리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3,500짜리 사서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수리비를 생각하는 거나, 이 차를 사서 조금 완벽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리해서 1,000만 원 안에 끝내서 수리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이득이냐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경우는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선택하는 거는 구매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싸고 안 좋더라도
하더라도 그런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수리를 하더라도 그게 시세보다 더 저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안 좋은 차를 싸고 좋다고 말씀드리고 팔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많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는 팔 수는 있는 거예요. 왜? 안 팔면 좋겠지만 선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걸 본인한테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드리는 거고, 그래도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다른 차를 추천드리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차 이게 마세라티예요. 차가 저렴할 뿐이지 부품값이나 소모품부터 해서 엔진오일만 교체하더라도 국산차에 비교할 게 안 돼요. 국산차 대형급 말고는 웬만하면 엔진오일 10만 원 안에서 그냥 다 갈아요. 합성유도. 근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엔진오일만 갈더라도 최소 25, 30, 비싼 데서는 50만 원 이상 합성유 쓰고 이러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도 뭐 국산차 아반떼나 이런 거랑 금액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구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싸다고 해서 부품값이 싸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마세라티 차 이 브랜드를 보세요.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란 말이에요. 이 마세라티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무지성으로 차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말 고가의 차량들을 구매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후회를 하실 거면 이런 차를 사시면 안 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이 차를 끌고 제가 소모품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제 의견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정비소로 들어가서 정비사님한테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한번 정비를 받아볼게요. 가보시죠. 자, 일단 지금 차에 탔는데 차가 막 시끄럽거나 경고등이 뜨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고가차라서 고급스럽긴 해요. 이런 차를 어떻게 2,300에 사냐고. 왜? 차가 고칠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차를 매입한 딜러분도 같은 말씀을 하셨나요? 이 차를 매입한 딜러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영상을 보셨다더라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소모품이 꽤 많이 남아있던데요? 그래서 본인도 감가를 안 했다. 원래 소모품이 감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가할 게 크게는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를 사고 하셨던 고객님이 지금 매입한 딜러한테 다시 팔 때 수리를 많이 해뒀다고 했대요. 근데 막상 리프트를 띄워보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셨잖아, 서머 스타트. 그거 말고 수리된 게 없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차나두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뭐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희가 마세라티 판거 매입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어제 확인해서 보고 제가 영상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직원이 대충 봤는데 수리를 다 했다고 적어 놓으셨던데 그거는 딜러분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뭐 따로 크게 한 거는 없어요. 네. 이것저것 그냥 몇 개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전차분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막상 네. 띄워서 보니까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냥 서머스탑밖에 없더라고요. 썸머 스탯은 그때 당장 네네네. 문제가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세트를 네. 교체한 것도 아니고 단품 하나만 교체하셨더라고요.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소모품 네. 때문에 엄청 그거를 하셨는데 보니까 소모품도 어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따로 뭐 감가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보니까 억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찍고 싶어서 혹시 네네네. 좀 찍어도 될까요? 원하신다고 하시면 리프트 띄우고 다 작업 진행 가능하시게끔 도와드릴게요. 혹시 제가 네. 오늘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데 비 와서 제가 세차는 싹 해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수리를 냉정하게 하면 좋은 거고 당연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거고, 근데 당장은 솔직히 수리 안 해도 탈 수는 있는 거거든. 수리를 안 하고 타면 차는 더 안 좋아지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타는 사람이 빨리 수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완전 멀쩡한 차 대비해서 가격이 약 한 800에서 1000만 원 싼 게 딱 수리비 정도 싼 거거든. 근데 운전하셔도 괜찮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해도 괜찮다더라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무릎 수술하니까 안 굽혀져. 2주 조금 넘게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2주 정도 깁스를 하고 있다 보면 이게 굳는다더라고. 안 쓰니까 근육이랑 뭐 인대랑 이런 게 굳어서 원래 대부분 수술하면 그렇다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는 수술이 잘 돼서 지금 살살 걷기도 하고 목발도 웬만하면 없어도 되고 체중을 좀 실어도 되니까 운전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가속은 하면 안 돼요. 갑자기 급 브레이크 밟을 때 이 무릎에 갑자기 힘을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가속 안 하고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 정비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고객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남자답게 70만 원 달라고 하셨잖아. 남자답게 드렸잖아. 이럴 때는 진짜 힘들다. 자, 일단 저희 점검센터 와서 차량 리프트 띄웠습니다. 띄우고 지금부터 고객님 말씀이 어디까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50%?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50%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50%?
이거 그러면 최근에 갈았을까요? 몇 달 사이에 안 갈았을까요? 안 갈았어요. 대략 봐서는 한 50%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뒤쪽도 마찬가지일까요? 뒤에는 한 40%? 뒤에도 한 40%. 이거 충분히 타잖아요, 안 갈아도. 운행이 나름대로 1년 이상 탈 수도 있고 브레이크 밟기 나름인데 한참 쓰죠. 타이어도 많이 남았고. 바꾸기는 아까운데 맞죠? 바꾸긴 아깝죠. 디스크 상태도 괜찮고 마세라티가 디스크 만약에 바꾸려면 비싸요? 정품은 비싸죠. 이것도 애프터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 나오는 비는 거진 다 나오더라고요. 애프터도. 이거 그리고 엔진 경고등이나 지금 뜨는 건 없었고. 그때 확인하고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디스크하고 라이닝은 괜찮으니까 네. 얘기를 안 해드렸고 저 정도는 뭐 교환 주기도 아니고 네. 상태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몇 달 전 건데 지금 봐도 갈기 아깝잖아요. 그 정도면 가면 아깝지. 네. 다 다른 것도 아닌데 안타까워 그 정도면. 자, 일단 정비소 와서 소모품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간이 정말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패드 다 50% 이상 남아있고 지금 가는 게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앞에는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시점도 한 30% 남았고 뒤에는 진짜 많이 남았어요. 홈이 화면에 나와요?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깊이를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그리고 몰랐으면 몰랐겠지만 차가 다시 지금 중고차 시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간 이력은 아닙니다.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갈아서 이렇게 50% 남아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구매해 가셨던 고객님께서 그 사이에 갈았을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보면 누유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다 완벽하게 수리하려면 그래도 적당한 가격이 지금 800 정도예요. 다른 데서 수리비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기 힘든데, 누유 있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차는 괜찮아요. 제가 지금 타봤을 때 외관도 정말 깨끗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세라티뿐만 아니라 강가가 많이 낸 비싼 차들 있잖아요. S클래스라든지 마세라티라든지 뭐 아우디 A7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A8 뭐 아니면 포르쉐 계열의 차량들, 그게 신차 대비했을 때 강가가 많이 돼서 중고차로는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 200 안에 끝나면 좋겠지만 정말 많이 쓰면 돈 1000만 원 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부담스럽거나 정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좀 타다가 고장이 설마 날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타셔야 됩니다. 진짜 안 타셔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금방 바꾼다? 취등록세 나가고 이러면서 손해가 엄청나요. 그럼 그게 카푸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100번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강조를 드린 거고,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차를 사가셨던 고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브레이크 패드랑 지금 소모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랑 뭐 소모품이 타이어부터 해서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얘기를 안 해줬다부터 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랑 말씀하신 게 너무 틀린 거 아닌가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던 거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한테 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차를 팔았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마무돼서 교환하라고는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뭐 네, 남아있는 거 가지고 패드 교체하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상태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정비한 내역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해놔요. 네네. 저희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마모 때문에 교환하라고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차나도 이시안 대표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 쪽에서 저번에 네네. 마세라티 한번 구매해 가셨잖아요. 네네. 고객님 그거 다시 마세라티를 지금 판매하셨더라고요. 근데 고객님 그때 저한테 통화하실 때 브레이크 패드며 소모품이며 하나도 안 남아있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판매하신 차를 오늘 봤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랑 뭐 소모품이 타이어부터 해서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패드랑 라이딩이랑 네네. 그때 타이어도 많이 안 남아있고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줬다부터 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구매하시고 가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랑 말씀하신 게 너무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오일만 갈아야지 된다고 해서 당진에 이제 와가지고 오일을 가르러 갔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갈아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 200에서 3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아시는 공업사도 있어요.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남편분께서. 맞아요. 거기 네네. 가서도 갈아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두 군데서 갈아야 된다고 했다는데 제가 그 차를 들고 직접 확인을 했다니까요. 지금 전혀 갈 필요가 없어요. 소모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다 찍어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정말 많이 뭐라 하셨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뭐를 확인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갔던 당진 공업사를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되는 거예요? 통화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 네네. 패드면 뭐면 다 남아 있잖아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간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매하시고 갈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안 갈았어요. 저도 딜러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갈 거냐 해가지고 이거는 팔 건데 네. 갈아서 팔 것까지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업사 같은 데서 가르라고 하니까 그리고 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는 거기에서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목숨이랑 연결된 거라서 빨리 갈아야지 그 된다. 소모품이고 그래서 당연히 네네. 갈아야 되는 거지만 네네. 지금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요. 50% 이상 남았고 이거를 왜 갈아야 되냐고 해요. 저희는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통화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객님한테. 아니 거기 네네. 한 군데만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네. 그리고 나서 남편분께서 아는 동생분이 공업사를 크게 맞아요. 하신다면서요. 네네. 거기 네네. 들고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지금 차량을 다루면서 하루 이틀 지금 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일을 해왔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열받고 화가 나서 전화 드린 거예요. 저를 이상한 저희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니요, 소모품이 다 저희는- 남아 있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차에 대해서. 네, 모를 수 네네네. 있는데 제가 그때도 네. 좋게 얘기해드렸고 분명히 다른 데서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고 통화로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간 적이 없다고. 간 적이 네, 저희는 없는데 브레이크 패드랑 지금 엄청 남아있어요. 타이어도 당장 갈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남편분께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화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서 갈아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엔진 불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자, 엔진불이 그래서 뭘로 이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썸머 스타트 거기 문제가 DPF? 있다고 해서 갈아드렸고 구매해 가실 네네. 때 수리비는 분명히 저희가 든다. 근데도 이 차가 저렴했기 때문에 구매해 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래 수리비 얘기했으니까 인정할게. 근데 소모품 얘기 왜 안 해줬어?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모품 얘기 안 해드린 적이 없다. 분명히 얘기 드렸고 엔진 오일부터 해서 분명히 갈고 타셔야 된다고 사장님, 말씀드렸고 딜러분하고 통화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소모품 얘기는 분명히 거기에 뭐 체크를 하고 뭐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일일이 뭐 다 읽어보지 않고 뭐 이거 소모품 하니까는 사인하세요 하니까 서명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갈 때가 되면은 교환을 해야지 되는 거는 맞다.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당진 갔을 때 오일만 갈고 타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객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차를 네. 잘 모르고 계약서 쓰라고 할 때 소모품 얘기할 때도 사인을 했지만 잘 안 읽어봤다고 네, 하시는데 고객님 잘 그렇게 읽어보셔야 했고, 되는 거는 아까 고객님이 제가 잘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고객님 말씀대로 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들고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갈아야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화가 제가 났던 제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안 갈아도 됩니다. 그 어떻게 된 그러면-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공업사에서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00에서 300 든다고 말씀드렸던데 당진 말씀을 드릴게요. 되는 거기 거죠.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요. 네. 남편분은 통화 안 되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저는 이거 사기라고 생각해요. 사기요? 예, 저희 딜러들이 차를 속여 팔면 사기꾼 소리 듣는데 네, 고객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돈을 받아 가셨어요. 아니에요. 고객님 저한테 돈 안 받아 가셨습니까? 사장님, 그거는 그 소모품 그게 아니라 엔진 불이 들어와서 가니까 썸머 스타트를 갈아야 된대요. 그거는 인천이에요. 거기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거기 갈지 않고 마세라티 AS 센터 전화를 했을 때 50에서 60 이것저것 하면 7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애기 아빠가 막 뭐라 하니까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상황에서 썸머 스타트를 교환을 했는데 엔진 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업사에 대해 물어봤더니 DPF를 털어내야 된대요. 근데 자기네는 그게 장비가 없대요. 그래서 77만 원을 주고 DPF를 다 털어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고객님 차를 네네. 구매해 가실 때 수리비 800만 원 안내 받으셨죠 분명히. 800만 네네. 원이라는 견적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유 조금 나오는데 800 들은 차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분께서 1년을 안 고치고 타도 탈 수 있냐 라는 그때 식으로 그러셨어요. 말씀하셨고 맞아요. 잘 타면 1년은 탑니다. 근데 언제 네네. 고장 날 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타면 1년은 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1년은 탑니다가 1년 뒤에 고장 납니다. 아닙니다 절대. 수리비 네. 800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모든 게 연계돼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했다 해서 기분 나쁘셨으니까 좋다 그럼 제가 그거 바꿔드릴게요. 근데 그 뒤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타이어부터 브레이크 패드, 나이링, 소모품이 다 갈아야 되는데 이 다 가는데 400만 원 또 나온다. 저희 보고 얘기 안 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나 그거 되게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썸머 스타트 비용뿐만 아니고 더 받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눈으로 오늘 차를 확인하고 왔는데 분명히 고객님 제가 방금 통화 먼저 하실 때 제가 갈아한다고 네.
여쭤봤을 때 전혀 안 네네. 갈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던 거지. 제가 분명히 남편분하고 네네. 통화할 때 그렇게 했어요. 거기 네네. 주장이지 않냐. 그리고 남편분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공업사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가려고 할 수도 있다. 처음에 지금 갈아야 된다고 한 데 말고 또 다른 데를 가면 또 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동생이 공업사를 한다니까 자기들 영업이니까 가르라고 하잖아요. 제가 고객님 말씀대로 당연히 갈았어야 되고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네네. 억울하지도 않으니까 전화도 안 드립니다. 사장님이 지금 보셨을 때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보니까는 뭐 전혀 아니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던 여기 당진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연락처 하면은 좀 바로 남겨주시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던 거지. 아, 수리비를 받아 먹어야지. 이럴 생각으로 전화를 뭐 드렸던 건 아니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한테 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거기도 주셔서 따지신 마찬가지예요. 건 고객님이잖아요. 저를 완전 사기꾼 만드셨잖아요. 고객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믿고 갔는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사기꾼 만든 건 고객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 믿고 오신 분 마음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차가 뭐 안 파실 줄 알았는데 정말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알았어요. 확인한 네네네. 거고 네. 저는 이거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사기예요? 왜 사기가 아니에요? 고객님 통화한 거 기억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브레이크 패드면 뭐면 다 갈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처음부터 했어요, 얘기 안 했어? 여기서. 인천 거기 아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 아는 사람들이 완전 사기꾼들이네요. 사기를 치고 이건 아니죠. 사람을. 그리고 제가 드렸던 수리비 저는 받아야겠어요. 사장님도 그거를 받아야 이게 뭔가가 된다면 저희는 상관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는 분, 공업사, 네네. 거기 네네. 주소랑 연락처도 주시고요. 제가 두 군데 네. 다 통화해볼게요. 지금 나이링 저희가 손도 안 댔는데 왜 그렇게 네. 얘기했냐.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 통화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사장님도 통화를 하시고 나면은 저희를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죠? 바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통화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기 정비소죠? 네. 다름이 아니고요. 1월 달에 마세라티 예. 파란 색깔 차가 한번 입고됐었을 거예요. 엔진 오일 교체하신다고.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블리 차랑 1월달에 오일 교환이세요. 이 차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차를 판매했던 딜러인데요. 이 차 사가시고 소모품이 너무 안 나와 있다고 저한테 클레임을 거셨던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차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지금 교체하신 적이 없는데 50% 이상 남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입고했을 때 이런 걸 다 교체해야 된다. 특히 뭐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나 디스크나 이런 거는 생명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차를 팔았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프로 정도 남아 있. 오일 교환하면서 이제 점검하면서 안내는 드리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죠. 근데 브레이크 패드가 30%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50% 남아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차 상태 보면서 얘기를 드린 거라 디스크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다 완전 멀쩡해요. 고객님은 자꾸 여기 핑계를 대시면서 여기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작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50% 이상 남아있는데 이런 거를 갈라고 했다고요? 라고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뭐 말씀드리라지 뭐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해요. 그럼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작업하면서 소모품 안 좋은 것들은 얘기를 했겠죠. 소모품 안 좋은 기준이 많이 달아있을 때 기준이에요? 아니면 다른 증상이 있었을 때 기준이에요? 그때마다 틀리죠. 그거는 마모가 됐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떨린다거나 증상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멀쩡해서 안 했을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네, 뭐 따로 작업한 내용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억은 전혀 안 나신다는 거죠? 네. 네. 아, 네, 여보세요? 거기 공업사죠? 예. 다름이 아니고요. 몇 달 전에 마세라티 그 썸머 스타트 교체하려고 차 파란 색깔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그 아는 지인분이라고 하시던데. 마세라티가 한 개 들어왔던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전화드린 이유가 제가 그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인데 그게 이제 소모품이 뭐 브레이크 패드부터 해서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되게 클레임을 많이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용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그 차를 다시 지금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나 이런 거 간 적이 없어요. 근데 50% 이상이 남아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갈라고 한 게 말이 안 된다 했는데 가라고 했다 분명히. 저희가 갈라 그랬던 그런 게 맞나요? 처음에 다른 데서 그렇게 안내를 받고 저희는 그냥 그때 그것만 딱 작업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썸머 스타트만. 예, 저희는 다른 거 손대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기가 좀 복잡해갖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작업을 한 게 없거든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안내드린 게
저희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하시는 곳이라더라고요, 거기가. 거기서도 지금 가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없으신 거죠? 저는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쪽에서는 뭐 교환하라고 했어요? 다른 쪽에서도 교환을 하라고 했다고 하고, 여기서도 확인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당장 교환해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오늘 그 차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리프트 띄우고 해보니까 50%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완전 사기꾼처럼 만드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지금 두 군데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안내받았던 곳, 그리고 썸머 스타트 교체하면서 했던 곳이 지금 여기인데, 처음에 안내받았던 곳은 어디래요? 처음에 안내받았던 곳이 뭐 당진이래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걸 얘기했던 게 없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마세라티 그 썸머 스태트 가격이 상당히 꽤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것만 처리한다 그러고 다른 거는 제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썸머 스태트는 저희가 간 게 맞고요. 저희 쪽에서 점검이나 뭐 이런 거 의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물어보셨다더라고요. 아닌데 교환하라고 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뭐 교환하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저희한테 와갖고 브레이크 밟을 때 소리가 난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시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차 상태를 보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가 오래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디스크에 부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소리를 없애려면은 디스크랑 패드랑 같이 교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는 얘기는 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에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 증상도 없어서. 그것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마모로 인해서 뭐 교체하라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써서 교체하라 그랬던 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컴퓨터에다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상태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정비한 내역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해놔요. 사항까지. 다음번에 그 손님이 뭐 다시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어쩌고 하면은 그때 뭐 이거 저희가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었냐 뭐 이렇게 대응하려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마무돼서 교환하라고는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리가 난다거나 뭐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디스크 패드를 교체하시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 드렸을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차를 뭐 교체를 안 하고서는 사장님한테 돈을 받아간 거예요? 돈을 받아가셨는데, 받아가는 것까진 좋은데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것도 분명히 저희는 판매할 때 리프트 다 띄우고 몇 프로 정도는 남았다 이런 걸 다 체크해드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갈아야 된다고 했다고 하고 당진에서, 그리고 지금 서머 스타트 교체한 요곳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뭐 남아있는 거 가지고 패드 교체하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그것까지 장담 못 드릴 거예요. 만약에 마모로 인해서 안내를 드렸다 그러면 저희는 웬만하면은 그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분이 뭐 소리가 나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뭘 이렇게 문의를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디스크 패드가 부식이 많이 나서 교환을 하셔야지 소리가 안 날 거다라는 정도의 안내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마모 때문에 교환하라고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비용을 받아갔으면 어쨌든 간에 마모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교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억울하죠. 그래서 부식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깔끔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마모 때문에 교체하라고 그랬던 거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편해서 사장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다 그러시면은 그분이 그거를 교체를 해서 판매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돈을 받아갔다 그러면 그분이 교체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고객님, 남편분께서는 네네. 왜 전화를 안 주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통화가 안 돼요, 지금. 어제 공업사 두 군데 번호 알려주신데 제가 다 통화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자기들이 교환을 하든 안 하든 안내를 하면 다 기재를 해놓는다고 하거든요. 당진에서도 그래요? 당진 말고요. 인천이요. 그리고, 당진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인천은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했으면. 아니요, 그분들은 어제 제가 문자에도 드렸듯이 서머 스타트 간 곳이고 DPF가 꽉 차가지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해주신 곳이에요. 거기에다는 이런 상황 있으니까는 같이 견적을 넣어줄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은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런 곳이에요. 네. 저번에도 저랑 통화하실 때 남편분이랑 네네. 통화할 때도 옆에서 다 들었다고 하셨죠. 네네네. 남편분께서 인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고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거기는 썸머 스타트 교체한 곳이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 한 거는. 그럼 당진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된 걸까요? 아니 사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고객님 기억이 안 나는 게 네네. 아니고요. 갈 네네. 이유가 없어요.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1월 달에 그분이랑 통화한대요. 그리고 갔다 와서 고객님 저게 녹취가 뭐지? 있는 것도 아닌데 통화한 아니에요. 내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녹취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통화한 내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입증하실 건데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가 딜러분께 고객님 얘기를 애초에 제가 뭐하러 분명히 얘기를 얘기 했겠냐고요. 드렸어요. 한 네네. 곳에서 그렇게 진단받고 그곳에 얘기가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남편분께서 분명히 인천에 갔다 와서 다시 전화하겠다. 인천에 갔는데도 상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저 모든 녹취가 다 있고요. 고객님이랑 얘기했던 통화 내용부터 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네. 그리고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를 했는지 제가 녹취를 조작했을까요? 사장님, 네. 저는 그러면 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 좀 입장에서는 그 세게 없는 묶어서. 얘기를 하신 것밖에 안 되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했겠느냐고요. 당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고객님 네, 말씀을 네, 네. 제가 믿어볼게요. 근데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비하는 곳도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남편분도 그런 거를 안다고 하셨고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분명히 인천의 공업사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근데 남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인천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말을 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고객님 그때 처음에 저랑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 완전 사기꾼 만드셨어요. 언제 그런 얘기 했냐부터 해서 차 상태 엉망이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차 상태가 와서 엉망이었어요. 뭐가 엉망인데요? 제가 차를 보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당진 공업사 탓만 하시고 사장님, 당진 공업사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화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없었으면. 저희는 괜찮다고 네네. 하는데 당진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도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 가서 확인해 보셨다고 저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셨던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자꾸 당진 탓을 하세요? 그럼 인천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얘기했던 건 어떻게 설명하실 인천 건데요? 아니에요. 인천은 동생네 그 가게가 아니고 살던 동네 정비소예요. 동생네는 부천이고. 아니 그러면 왜 동생분 하시는 데 놔두고 생판 네네. 모르는 데를 가셔서 지금 거기는 부천이에요. 멀리 있어요. 그리고 경교등 들어오는 거가 멀리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확인을 인천에서 한 거예요. 부천이 네네. 뭔가요? 거기에서 한 40분 가요. 바로 옆인데요? 그래서 옆이어도 저희가 끝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불 들어온 게 되게 무서웠어요. 계속 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동네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서비스 센터로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거기까지가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동네에서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고객님한테 당진 말고도 인천공업사 여쭤봤을 때 고객님 네네. 저한테 거기 동생분이라고 하셨어요. 동생분.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는 분 공업사 네네. 거기 네네. 주소랑 연락처도 주시고요. 제가 두 군데 네. 다 통화해 볼게요. 동생분은 인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제 저한테 화내느라고 그러셨다고요? 제가 문자도 드렸잖아요. 거기는 서머스타트 간 곳이고 엔진 경고등 불 들어온 거 왜 불 들어왔는지 알려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객님 썸머 스타트 교체한 곳이 인천이고 인천에서 아는 동생분 공업사에서 교체를 할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썸머 스타트 교체하신 곳에서 소모품 네. 이상이 있다고 안내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는 동생분 거기 가서 네, 얘기를 네. 들으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물어봤 그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분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 지인이라서 제가 남편하고 통화하지 않으면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고객 무슨 이제 와서 말씀인지 그게 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어제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저한테 그리고 뭐라고 사장님. 하셨어요? 어제 인천 연락처를 왜 주셨는데 저한테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고객님. 사장님, 제가 어제 인천공업사 알려드린 거는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썸머스타트하고 DPF 가른지도 안 가른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저 그런 얘기 드린 적 없고요. 고객님이랑 썸머스타트. 통화 녹취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썸머스타트 가신지도 안 가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알려드린 거예요. 썸머스타트 간 곳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 그 말에 책임을 DPF 도? 지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네. 제가 그러면 녹취를 보내드릴게요. 네네. DPF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갈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를 알려드린 거예요. 녹취록 보내주셔요.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저는 분명히 사장님이 썸머스타트도 확실하게 갈았는지도 모르신다고 사장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고객님 네. 진짜 제가 고객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진상이세요. 사장님. 왜요? 한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장님. 남탓하시고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분 사장님이
동생분 공업사는 알려줄 수 없다고요? 사장님, 남 탓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사단이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처음에 기분 좋게 그걸 가지고 와서 딜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일만 갈고 타세요 해서 그 오일을 가르러 갔어요. 갔더니 오일을 갈고 그분이 한 바퀴를 차를 돌고 오셔서 그랬어요. 차 소리가 나는 거 아느냐? 그래서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고객님, 그때 차에 소리가 나면 말씀하셨어요. 네네. 고객님이 차를 잘 모르던 알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들어보시면 되죠. 차를 몰라도 소리라는 게 뭐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출발하고 갈 때 툭툭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지 되고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드린 말씀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당진에서 거짓말 안 했다고 네네. 할게요. 고객님 그렇게 들으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네네네네.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사장님. 아니 그렇게 저는 하지 가정 갖고 말씀하지 거짓말 마세요. 같은데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그럴까 왜 동생분 하세요? 공업사를 왜 왜 저한테 그래요? 말씀을 못 해주세요? 그거는 애들 아빠 지인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제가 사람이랑 거길 뭐라고 통화하고는 합니까? 당진도 사기꾼이고 동생들도 사기꾼이다. 이렇게 아니 말씀하셨죠, 이만큼 어제. 남아있는데 가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 맞죠? 그렇죠?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똑바로 못 보면 정비사 그만둬야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에 고객님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그 아시는 동생분의 공업사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네네. 고객님 말이 맞으면 그건 거짓말 안 했다고 제가 믿어드릴게요. 제가 애기 아빠랑 통화되는 대로 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되세요? 모르겠어요. 고객님 지금 오늘 중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내일 네네. 중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70만 원 드린 거 받아야겠어요. 사장님 제가 네. 말씀드렸죠. 또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사장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뭐했어? 처음에 당진에서부터 그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당진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남편분한테. 그래서 다른 데도 사장님. 가보셔라. 그러니까 지금은 사장님. 공업사 하신다면서요. 거기 가보셔라. 사장님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저는 사장님. 모르죠. 그러니까 사장님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에서 생각을 할 때 진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소모품이 하나도 없어. 이거 소모품 없다고 얘기해줘서 하셔놓고 고객님이 중고차 시장에 판 고객님이 타던 차 제가 직접 봤는데 소모품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셨는지 물어봤죠. 가신 적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갈았으면 이만큼 소모가 된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사기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사기쳤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소모품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발. 이거는 팔차가 아닌데 이 자체는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갈아야 된다고 완전히 이거 못 네. 한다고 차 타이어 자체도 지금 다 갈아야 되고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제가 중고차 영업 4년 하면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소리치고 한 적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러면 이쪽이랑 똑같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왜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반문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 한 곳에서만 말씀 듣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다음날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그렇다고 모르겠지만 갔다 왔어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제가- 당했는데요 고객님들한테? 저는요 70만 원을 당장 돌려받아야겠어요. 돌려드릴 거예요. 돌려받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기분이 그렇다면 저는 사과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만약에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마음이 편하시면 저는 드려요. 그때 통화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두 분이 저한테? 완전 파렴치한으로 하셨어요. 유튜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 저한테 하셨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차나도 쪽에서도 중고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팔 때는 어느 정도 얘를 점검을 한 다음에 파셨어야지 되는데 네. 어떻게 기본적인 점검도 안 하고 파셨다는 거예요. 네. 소모품이라도 당장 갈아야지 되는 차를 파시는 게 어딨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일 하시니까 좋은 뜻을 해서 이제 간 건데 그게 쟤인데 이거를 지금 사장님 차 가져가시라면 가져가시겠어요? 제 차 맡긴 것도 다른 데 더 받아요. 저희 딜러 탓하시고 그냥 차 팔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제가 그거를 중고차 시장에 팔았는지 확인할지 모르셨겠죠. 아니요. 왜 모르겠어요.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은 사장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어떤 생각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줄은 아니까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겠지만 그 파신 차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 상태가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무슨 상태인지 저희는 몰라요. 그거 괜찮은 상태인지 정말 모르면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당장 갈아야지 된 상태라고 하니까는 사장님께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진짜 세상이 좀 무섭네요, 고객님. 네? 세상이 좀 무서워요. 제가 계좌번호 남겨드릴 아니에요. 테니까 네네. 송금해 주시고요. 아니요. 중고차 판매 일을 하면서 그간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고객님과 크게 다툰 일은 처음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안 좋은 차를 당장 판매하기 위해 좋다고 팔고 안내사항을 충분히 고지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판매하면 당연히 잘못된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가할 정도로 충분히 말씀을 드려도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잘 몰랐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댓글에서 계약서에 적었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차나도 에서는 약 2년 전부터 계약서에 필수 고지 사항들을 적고 있으며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세세 항목까지, 당연히 소모품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하게 넘칠 만큼 충분히 안내 드리고 판매할 것이며 나쁜 차를 좋다고 속여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판매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고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알려진 업체라고 해서 이용하시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깨끗한 중고차 거래 문화 차나도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